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9시 44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양식시를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인데요. 몇 시간 전에 제출했다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시 제출 기한을 두고 여러 혼선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SEC가 항소 이후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양식시를 제출함으로써 항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과, 그러면 항소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미국 SEC가 제시한 항소의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플사의 XRP 프로그램 매매, 두 번째가 리플사의 직원 및 기타 사람들에 대한 XRP 배포, 세 번째가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과 그리고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XRP 매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 번째 리플 공동 설립자와 그리고 CEO에 대한 항소는 참 어이가 없는데요. 이 둘에 대해서는 배심원 재판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는 SEC가 포기하고 이제 와서 항소하는 것은 배심원들에 의해서 판결은 미국 SEC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무조건 이 부분을 항소로 가자라고 미국 SEC 내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항소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최종 판결에서의 리플사에 대한 벌금 액수 그리고 리플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SEC 리플에 대한 항소 이유를 통해서 그리고 항소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항소를 하지 않았음은 결국 SEC가 XRP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미국 SEC는 이 토큰이 투자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증권 거래 유무를 해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SEC가 항소한 것은 리플사의 XRP 프로그램 판매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대중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XRP 거래의 불확실성이 역시나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님을 더 확실하게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미국 SEC가 항소한 것은 결국에는 리플사와 크리스 라센 그리고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XRP 판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항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만약에 미국 SEC가 항소에서 승리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벌금 정도, 즉 돈일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사가 판매한 XRP 그리고 크리스 라센과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방조 및 판매 등에 대해서 벌금을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그림에서의 변화는 없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 비록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부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항소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어쨌든 내가 거래하는 자산의 회사가 뭔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특히나 기나긴 소송으로 지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항소로 인해서 약 1년 정도 더 소송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 이는 더욱 지치게 만드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리플사의 교차 항소로 인해서 리플의 미국 내 ODL 사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면 또 참아볼 수 있는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전문가들이 미국 SEC의 항소
패소를 대부분 예상하고 있고 그 이유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교차 항소가 승리한다라고도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양 당사자 모두 의미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플도 조만간 교차 항소의 이유 간단히 제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양 당사자가 앞으로 브리핑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월 정도에 내년 1월 정도에 미국 SEC의 항소 브리핑이 제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브리핑은 지금과는 달리 모든 논거가 완전하게 포함된 완성본의 브리핑이 제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을 통해서 리플과 그리고 미국 SEC의 항소 결과를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SEC 항소 양식 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항소 양식 시 제출 기한이 현지 시간으로 16일이다 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 SEC 변호인 마크 파겔조차도 현지 시간 16일이 양식 시 제출 기한이었다 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항소 제출 기한이 중요했던 이유가 항소를 하겠다는 노티스 이후에 14일 이내 양식 시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항소는 기각이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는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까지 양식 시가 제출이 되지 않았을 때 혹시 미국 SEC가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일부 투자자분들이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일은 절대 없었고요. 결국에는 타임라인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SEC에서는 타임라인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고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렉 기자가 미국 SEC에 질의를 넣어놓기는 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혼선이 있는 이유가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SEC가 항소를 하겠다고 노티스를 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0월 2일이고요. 그러면 16일이 타임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노티스가 접수된 것이 10월 4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타임라인이 좀 더 늦춰지는데요. 전 SEC 변호인은 접수된 것이 아니라 노티스를 한 시점 10월 2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6일이 타임라인이다 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SEC가 하루 늦게 양식 시를 제출한 꼴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미국 SEC가 항소 법원에 접수한 날짜로 우기거나 혹은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차 등의 문제로 변명을 된다면 항소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또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번 타임라인에 대한 것은 하나의 이벤트였을 뿐 미국 SEC 항소는 진행이 되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 항소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항소로 인해서 명확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대중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크게 없다는 점, 결국 리플사와 미국 SEC의 싸움이라는 점, 그리고 리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도 큰 영향이 없다는 점, 다만 미국 내에서의 사업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사업은 미국 SEC와의 소송보다는 앞으로 대선이 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